스페이스X의 상장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어. 혹시 너도 관심 있어? 응. 나도 IPO 공모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미국 주식은 개인이 배정받기 힘들다던데. 맞아. 우리는 나중에 상장되면 그때 매매해보자. 아무튼 오늘은 스페이스X, 테슬라, 그리고 X의 수장이자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에 대해 알아볼게. 스페이스X 주식을 사기 전에 일론 머스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면 좋을 테니 잘 들어봐. 1971년 일론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엔지니어인 아버지 에롤 머스크와 모델인 어머니 메이 머스크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어. 아버지가 유명한 엔지니어에 에메랄드 광산 지분까지 가졌을 정도로 집안 자체는 꽤 부유한 편이었지. 일론은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 어느 한 곳에 집중하면 주변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할 정도였거든. 부모님은 일론의 청각에 문제가 생긴 줄 알고 수술까지 시켜줄 정도야. 하지만 몸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단지 집중력이 엄청났던 것뿐이었지. 일론의 어린 시절은 백과사전 전체를 다 읽었을 정도로 독서 광이었고 특히 우주과학 관련 서적을 엄청나게 좋아했어. 이때부터 그의 화성사랑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지. 하지만 일론의 삶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어. 부모님의 이혼 후 다혈질인 아버지 밑에서 오랫동안 정서적인 학대를 당했고 학교에서는 책만 읽는 찌질한 모습이라며 학교폭력까지 당했거든. 집안은 부유했을지 몰라도 개인의 유년 시절은 상처투성이었던 거지. 하지만 일론은 개의치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 해나갔어. 10살 때는 독학으로 코딩을 익혔고 12살 때는 게임을 직접 개발해서 잡지사에 $500를 받고 파는 사업가적인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지. 이후 17살이 된 일론은 더 큰 기회가 있는 곳으로 가길 원했고 기회가 있는 곳에는 자본이 필요했지만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은 받지 않고 캐나다 태생인 어머니의 여권 지원만 받아 홀로 떠나게 돼. 이때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진짜 독종으로 거듭나기 시작한 거야. 캐나다 퀸즈 대학교에 입학한 일론은 여기서 첫 부인인 저스틴 윌슨을 만나게 돼. 재밌는 사실은 공학으로 유명한 워털루 대학교 대신 퀸즈 대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그곳의 여학생이 더 많아 보였기 때문이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어. 캐나다에서 2년을 보낸 머스크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미국으로 향해 1992년 장학금을 받고 아이비리그 중 하나인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편입한 거지. 일론은 이곳에서 경제학과 물리학이라는 두 개의 학사학위를 취득해. 그리고 1995년에는 에너지 저장 기술을 공부하기 위해 스탠퍼드 대학교 박사과정에 입학하게 되었지. 하지만 당시 인터넷 열풍이 불기 시작한 걸 본 일론은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판단해. 결국 입학한 지 단 이틀 만에 자퇴를 결정하지. 책에서 배우는 것보다 세상에서 배우는 게 더 빠르겠다라고 생각한 거야. 자퇴 후 일론은 동생 김발과 함께 온라인 시티 가이드인 집2를 창업해. 집2는 지금으로 치면 카카오맵이나 구글맵처럼 원하는 장소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 회사였어. 1999년에 이 회사를 매각했고 일론은 28세의 나이에 $2200만 벌어들이게 돼. 이미 20대에 수백억 자산거 반열에 오른 거지. 하지만 일론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 돈을 인터넷 결제 서비스인 엑스닷컴에 투자했고 이후 경쟁사와의 합병을 통해 그 유명한 페이팔이 되었지. 하지만 페이팔의 CEO였던 일론의 경영 방식에 마음에 안 들었던 이사회는 일론이 신혼여행을 간 사이에 쿠데타를 일으켜 그를 CEO에서 해임해버려. 결국 페이팔은 이베이에 매각되었지만 일론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분으로 1억 8천만 달러라는 엄청난 자본을 확보하게 돼. 거대 자본이 생기자 일론은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성 이주 프로젝트야.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 처음에 러시아의 ICBM을 개조해서 사려고 했지만 러시아 측은 일론의 계획을 비웃으며 무시했어. 러시아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일론은 크게 분노했고 로켓을 직접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해. 이것이 바로 스페이스X의 시작이야. 일론은 1억 달러의 사재를 털어 팔콘 1호 개발에 착수해. 하지만 우주는 너무나 가혹했지. 2006년 첫 발사는 41초 만에 연료 누출로 추락했고 2007년 두 번째 발사 역시 궤도 진입에 실패했어. 2008년 세 번째 발사마저 스테이지 분리 도중 충돌함에 실패하자 머스크는 완전히 파산 직전까지 몰리게 돼. 누구나 포기할 법한 상황이었지만 일론은 직원들에게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며 자신의 마지막 전 재산을 네 번째 발사에 전부 쏟아부었어. 결국 2008년 9월 마침내 팔콘 1호가 민간 로켓 최초로 지구 궤도 진입에 성공하며 기적을 이뤘네.
이 성공으로 나사로부터 16억 달러 규모의 ISS 보급 계약을 따냈고 이후 스페이스X는 팔콘 9과 재사용 로켓 기술을 통해 우주여행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게 되었지. 특히 2015년에 성공한 로켓 수직 착륙은 인류의 우주 역사를 바꾼 대사건이었어. 그럼 테슬라보다 스페이스X가 먼저 시작된 거네. 테슬라는 어떻게 시작된 거야? 스페이스X가 궤도에 오르려 애쓰던 2004년, 일론은 전기차 스타트업인 테슬라 모터스에 6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며 이사회 의장으로 합류했어. 일론은 전기차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 11만 달러짜리 초호화 스포츠카인 로드스터를 첫 모델로 선택했지. 하지만 이 역시 쉽게 진행될 사업은 아니었어. 개발은 계속 지연되었고 비용은 치솟았으며 2008년 금융위기까지 겹쳐 테슬라는 파산 위기에 몰렸거든. 당시 일론은 생을 마감하고 싶었을 만큼 힘들었다고 회고하기도 했어. 결국 일론은 공동 창업자들을 내보내고 직접 CEO가 되어 자신의 마지막 남은 4천만 달러를 모두 테슬라에 투입해. 그 노력 끝에 2011년 출시된 모델 S는 자동차 업계의 올해의 차를 휩쓸며 대성공을 거두게 되지. 하지만 대중화를 위한 모델 3의 출시 과정은 또 다른 지옥이었어. 2018년 대규모 생산 병목 현상이 일어났고 일론은 사무실 소파와 공장 바닥에서 쪽잠을 자며 일주일에 120시간씩 일해야만 했지. 일론은 직원들에게 지옥에 있는 것처럼 일해라 라며 직접 생산 라인을 진두지휘했고 결국 주당 5,000대 생산 목표를 달성해내며 또 한 번 파산 위기를 넘기게 되지. 그 지옥을 버텨낸 결과가 바로 지금의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압도적 1위라는 타이틀이야. 2022년 일론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충격적인 결정을 내려. 바로 유명 SNS인 트위터를 인수하겠다는 거였어. 일론이 트위터를 인수한 가장 큰 이유는 특정 정치적 견해나 보수주의자들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억압받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모두를 위한 공정한 광장을 만들고 싶었다고 밝혔지. 이 과정에서 직원의 약 90%를 해고했고 상장 폐지를 진행해 트위터를 자신의 지위 아래에 있는 비공개 기업으로 전환했어. 일론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인수했다고 하지만 자신의 인공지능 사업에 이득이 될 거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인수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해. 현재 일론 머스크의 비전은 더욱 견고해졌어. 스페이스X는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기 위한 거대 로켓 스타쉽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으며 이번 주식 상장은 화성 정착을 위한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 테슬라는 이제 단순한 자동차 회사를 넘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와 AI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노동과 이동의 혁신을 이끌고 있지. 여기에 뇌에 칩을 심는 뉴럴링크와 지상교통을 바꾸는 보링 컴퍼니까지 일론의 사업은 인류의 자유와 생존을 향해 가고 있어. 과연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있는 이 우주적인 그림은 성공적인 막을 내릴 수 있을까? 어때? 일론 머스크 대해 간단히 알아봤는데 스페이스X 매수 생각이 좀 들어? 내가 받아들이기엔 너무 먼 이야기 같지만 그래도 조금은 사고 싶긴 하네. 그래, 잘 생각해보고 매매하도록 해. 오늘은 스페이스X와 테슬라 등의 주인공 일론 머스크에 대해 알아봤어. 다음엔 어떤 인물에 대해 알아볼까? 궁금한 인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줘. 오늘 영상도 봐줘서 고맙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안녕.